안녕하세요. 이육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20대 주로 많이 생기는 여드름에 대해서 여드름 단계별로 레이저로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은 여드름은 라이프롱하게 그리고 메타볼릭하게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서 레이저 단독으로 치료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일단은 레이저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드름을 논하기 전에 여드름이 생기는 시베스 글랜드의 특징을 보면 시베스 글랜드는 그 엑소크라인 글랜드 중에서 엑소크라인이 메로크라인, 아포크라인 그리고 홀로크라인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메로크라인은 그 시큐리터리 베지클이 루멘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손모되는 것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포크라인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디캐피테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세포의 헤드 부분이 뚝 떨어져 가지고 루멘 안쪽으로 나가는 그런 형식이고요. 반면에 홀로크라인은 세포 전체가 루멘 안으로 이동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형식이고 지속적으로 디비전이 생기면서 아포크라인, 에이팝토시스에 빠지게 돼서 실제로는 그 에피더미스 표피에 있는 세포층들이 루멘 안쪽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비슷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각질이 사실은 모공 안쪽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밑에서는 새롭게 메타볼리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 시베스 글랜드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 루멘 안쪽으로 굉장히 많은 다량의 시뷐들이 익스크리션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결국 셀들이 그 안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마이크로 코메도라는 그런 형식으로 루멘을 채우게 됩니다. 결국 어떤 메스가 형성되는 거죠. 메스가 형성되는데 이때 우리 몸에 같이 상존하고 있던 피아크네균이 그 시브멘과 함께 인터밍글 되면서 마이크로 코메도 안쪽에 다량으로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피아크네 콜로니입니다. 결국 이 루멘 안쪽에 있는 이 메스처럼 이렇게 마이크로 코메도가 주변을 누르면서 그리고 그 피아크네 콜로니와 함께 섞여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우리의 이뮤니티가 떨어지는 어떤 상황이 오면 이 피아크네균들이 인베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뚫고 안쪽으로 인베이전 해가지고 인플라메이션을 생기게 하는 것이 화농성 여드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코메도가 점점점 커지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코메도인데 바깥쪽으로 오픈돼 있으면 이렇게 오픈 코메도인데 이게 오픈 코메도는 되게 겉에가 산화가 되기 때문에 블랙헤드라고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크로스드 코메도는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화이트헤드란 그런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이런 코메도가 형성되었을 때 시베스 글랜드는 굉장히 액션을 많이 하고 있고 결국 그 부위는 팻이 굉장히 몰려있는 팻 도미넌트한 그런 레전입니다. 팻 도미넌트한데 이 부분이 다른 부위와 다르게 우리 몸의 70%를 형성하고 있는 물이 아니라 팻이 주로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굉장히 셀 디비전과 메타볼리즘이 빠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메타볼리즘을 이용해서 포토다이내믹 세라피를 하도록 많이 연구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포토다이내믹 세라피는 겉에 포토다이내믹 그 센서타이저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약물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충분히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에만 형성되어 있어서 포토톡시스트가 생길 확률이 아주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을 쓰면 조금 그걸 극복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고주파라고 라디오 프리퀀시를 써서 이게 요즘에 싱글 리들 RF라고 하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싱글 리들 RF를 이렇게 시붐이 있는 이 부위에 집어넣었을 때는 RF 특징인
그 전기적인 신호가 잘 흐르지 않아요. 물이 있는데 많이 흘러야 되는데 이쪽은 물이 없기 때문에 결국 셀렉티비티가 없는 그런 치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그 다음 병변인 이제 인베이전 하고 나서 인프라모이스 셀들이 이렇게 주변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면 그 주변에는 수분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포토다이내믹 세라피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효율은 높은데 이제 고주파가 이때부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고주파는 물이 많은 이런 염증 병변에 굉장히 셀렉션이 되면서 그 부위에만 효과가 커지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인프라면이 점점 진행되면 안에 퍼스가 차고 그것을 퍼스투리아가 부르게 되는데 똑같은 병변입니다. 안에 그 시붐이 약간 있지만 그 외에 인프라면 셀들이 많기 때문에 PDT나 또는 RF가 굉장히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병변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압출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퍼스라든지 코메도 일부가 밖으로 나오고 그 사이 그 안쪽은 공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인프라메이션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이 바스큘라 스프라우팅이 생기면서 굉장히 하이퍼 바스큘라한 레이전이 되는 거예요. 베슬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근데 여기 안에 채우고 있는 물질을 쏙 빼내게 되면 그냥 공동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빼내는 순간 이쪽에 있는 베슬에서 여기를 블러드를 채워가지고 다시 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시다시피 압출을 하고 나면 안에 피가 다시 차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블러드가 차게 되니까 우리는 블러드가 차고 계속 운드 힐링 프로세스가 생기면서 세포가 증식을 하고 그리고 홍반이 생기고 그리고 그 주변에 PIH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병변이 되겠죠. 중간에는 꺼져 있는 병변에 운드 힐링으로서 새로운 티슈들이 조직이 자라나게 되고 점점 위로 올라오겠고, 그리고 그 주변에 프로텍션을 위해서 PIH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염증이 오랜 동안 지속되게 되면 우리 몸은 그 부분을 주변으로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콜라겐 디포짓이 그 주변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노듈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겠고, 굉장히 딱딱한 병변이고 하이퍼트로피 스카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염증이 있다면 센터 부분은 퍼스가 차 있고 주변은 딱딱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슈도시스트라고 불러요. 이제 슈도시스트가 형성되겠죠. 이런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치료를 해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금은 싱글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여드름 치료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하게 하나의 스펙트럼을 존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이렇게 퍼스툴, 그리고 코메도, 오픈 코메도, 크로스 코메도, 그 다음에 페퓨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이 공존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이런 병변이었고 후기에는 이제 홍반이 주로 있는 그런 멀티 스펙트럼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메도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피지가 줄어들게 된 다음에 남는 부분은 결국은 포스트 다크네 에리세마만 남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점점 운드 힐링이 돼서 차 올라와야 되는데 운드 힐링이 덜 되면 또는 염증이 너무 심했다면 그 앱시스가 되면서 생겼던 그 네크로시스 된 부분이 완전히 레솔루션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꺼져 있는 아트로피 스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모달리티는 아주 다양한 모달리티가 형성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탄산가스 레이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유용합니다. 오픈을 시켜서 안에 들어있는 그 코메도를 밖으로 빼내거나 퍼스를 밖으로 빼내는데 아주 유용할 거고, 프렉시나 CO2를 이용해서 아트로피 스카에 이용할 수도 있고, 어브임 야곱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트로피 스카인 경우에는 엣지 부분을 숄더링 테크닉을 위해서 마진을 제거해서 라운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테크닉을 쓸 수도 있지만, 스테이블한 하이퍼트로피 스카, 그러니까 화이티시한 하이퍼트로피 스카인 경우에는 어뷰임 야곱 레이저로 깎아줘도 다시 리그로잉 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가로 봐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안에 코메도라든지 그 다음에 퍼스,
그리고 이제 폐퓨리 형성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부분들을 밖으로 익스트레이션 한 다음에 그 부분에 공동이 형성되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알라를 집어넣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집어넣냐? 로우 프리퀀시 울트라사운드라는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울트라사운드는 하이 프리퀀시와 로우 프리퀀시로 나눠지는데 하이 프리퀀시보다는 로우 프리퀀시를 사용해서 그런 구멍이 있는 부분에 약물을 위쪽에서 집어넣는다면 그런 구멍이 있는 부분으로 선택적으로 약물이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5알라를 이용해 가지고 벨라소닉이라는 로우 프리퀀시 울트라사운드를 이용해 가지고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1시간 30분 정도 인큐베이션을 하게 되면, 그리고 형광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여드름의 형광 사진이고, 이것은 이 사파리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사파리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형광 사진을 찍은 거예요. 결국은 보면 여드름 압출한 부분에만 알라가 들어가서 프로토포핀을 형성하게 되고, 이 프로토포핀이 형성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레이저가 반응을 해가지고 치료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파리 방법은 코메드 익스트랙션, 5알라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로우 프리퀀시 울트라사운드를 안에 이용해서 알라를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머지 남아있는 알라를 완전히 닦아버리는 거예요. 닦아버리고 인큐베이션을 1시간 반 정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전에는 포토톡시시티를 발휘하는 에피더미스에 있는 알라를 없애버림으로써 포토포피린이라는 선택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라이트를 이용해서 어느 부분에 알라가 들어가서 프로토포핀이 형성되어 있는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포토다이내믹 세라피를 하게 되면 굉장히 선택적인 치료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런 치료를 보통 하게 됩니다. 시베우스 글랜드가 주인, 코메도가 주인 경우에는 주로 첫 번째 환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경제적인 것을 고려해서 탄산가스만 써서 안에 그냥 익스트랙션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사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파를 진행해서 나머지를 진행하게 되면 단지 코메도만 있는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싱글 니들 RF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게 하려면 굉장히 많이 시술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팻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RF가 흐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만 넣어서는 효과가 없고, 이 주변 부위에 멀티플하게 니들링을 해줘서 RF를 인가해야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싱글 니들 RF를 단지 코메도에만 쓰려면 굉장히 많은 시술을 해야 될 거라 생각되고요. 그 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퓨리나 퍼스툴 이런 경우에는 안쪽에 인플라메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고, 이런 경우는 RF가 그쪽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선택성이 굉장히 증가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싱글 리들 RF인 아그네스 정도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프랙셔널 리들 RF 25핀이나 49핀짜리 리들 RF를 사용해서 조사를 해주면 주변 부위보다는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부위에만 선택성을 가지게 되고 굉장히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사파를 이용하면 안쪽의 염증을 밖으로 제거하고 로우 프리퀀시 울트라사운드로 알라를 안쪽에 집어넣고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면 선택성 있는 그런 치료가 가능하게 되겠고, 퍼스툴도 마찬가지게 되겠고요. 노들인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트리암시놀론 인트라 레저널 인젝션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먼저 CO2 레이저를 조사를 해요. 그리고 안쪽에 퍼스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퍼스가 있으면 밖으로 빼내고, 퍼스가 없다면 그냥 트리암시놀론 인젝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CO2 레이저가 이때도 굉장히 효율이 높게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으로 싱글 스펙트럼에 있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멀티 스펙트럼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팔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선택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압출을 하고 아까 형광 사진을 본 것처럼 그 부분에만 선택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홍반이 있는 부분에도 사팔이 가능한데요. 홍반이 있는 부분에는 이 프랙셔널 리드 RF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안쪽에 홍반이 있는 부분에 퍼스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팔이 들어가는데 약간의 에러점이 있을 수가, 알라가 들어가는데 에러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프랙셔널 니들 RF 25핀이나 49핀짜리가 효율이 높을 거예요. 싱글 니들 RF도 효과가 있겠지만 굉장히 고생스러워요. 룻배를 끼고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프랙셔널 니들 R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포스트 아크네 에리스마인 경우에는 퍼스트 아이 레이저가 효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롱펄스 1064를 하이플루언스로 쓸 수도 있고, 단지 제네시스 형태로 운드 힐링 악셀레이션 정도로만 사용할 수도 있겠고, 벨라소닉에 있는 하이프리퀀시 울트라 사운드, 벨라소닉에 있는 하이프리퀀시 울트라 사운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쪽에 운드 힐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포스트 나크네 에리스마와 PH 같이 있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반 치료를 같이 하고, 그리고 PH 있는 부분에는 롱펄스 치료를 쓴다든지 아니면 Q1064를 사용해서 그 PH 부분만 선택성 있게 치료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트로픽 스카인 경우에는 뭐 많이 아시다시피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프랙셔널 CO2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다운타임을 좀 줄이려고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핀포인트 이라디에이션 테크닉이라고 이 방법을 써서 굉장히 깊숙하게 CO2 레이저를 안쪽에 인가를 해가지고 아트로픽 스카를 사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도 당연히 어빔 야구 레이저를 이용하는데, 이제 이렇게 꺼져 있는 각이 져 있는 이런 부분을 주변 부위를 라운드하게 깎아주는 숄더링 테크닉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은 단지 레이저 하나만으로 치료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도 체크해서 먹는 음식부터 해서 음식물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환자를 전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게 하겠지만, 그와 함께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레이저 치료법을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이 높은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